있지만 이미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고점 대비해서는 한 7, 80%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는 놓이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갭을 아주 더 키울 수 있는 국면은 조금 지나갔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한미조선 협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미국 안에서 미국 군함을 다시 옛날만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국 현지에 가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군함뿐만 아니라 이 상선 밸류 체인도 이미 다 깨져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를 밑에서부터 다시 산업 규모를 늘리고 인력을 키워내고 이 밸류 체인에 걸려있는 배경 산업들을 다 키워내긴 너무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국 바깥에서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부분이 한미 조선 협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미 군함과 관련된 건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 충분한 인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26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발주 자체는 미국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 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미조선협정 관련된 파트너십 센터를 이제 와서 26년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세우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축이 되고 나서야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화되는 게 조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선주의 핵심 모멘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활발한 이 수주업황의 지속성도 중요하고 당연히 저희가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기업의 실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회성 손실이나 뭐 이외의 손실을 보이지 않는 조선업체들의 꾸준한 실적 개선 추이 그 부분도 저희는 중요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5년 전후로 많이 죽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발주 건수도 지금 많이 줄 서 있는 상황이라 일반적인 상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들 수주가 조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조선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리고 주가도 다시 레벨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빅포의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각각 업체들이 뭐를 잘하는지를 좀 일단 보면 한나오션은 방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게 그룹 자체의 좀 전체적인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방산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다른 업체들보다 해양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선, 방산, 해양, 엔진 모두 다 하고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회사들의 그 사업 영역이 개선되는 거에 대한 이 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나는 배당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 지주 회사에 해당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선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완성조선업체는 일단 하나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저희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 먼저 가야 궁극적으로 그거에 딸려있는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도 저희는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조선주 자체는 하나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선업이 크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핵심 밸류 체인 안에 들어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25년 하반기 이후에 완성 조선 업체들은 가격 조정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기자재 업체들은 가격 조정이 조금 심한 상황이요. 25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이전에 오른 부분까지 지금 이미 반납해버린 업체들도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률 자체도 지속적으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를 거의 디폴트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업체와 핵심 기자재 업체
여러분이 특별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의 기자재 업체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선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중우장대한 산업은 저희가 사이클이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지라고 하는 게 이제 잘 해소가 안 될 때 보면 공급자들의 과잉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업은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당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상위 업체 위주로만 컴팩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상위 업체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안심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주는 글로벌 탑 클래스에 놓여 있다라는 두 개만 생각해 보셔도 저희는 조선주는 하반기에 좀 가져갈 만한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해양 플랜트가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선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직이는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딩 안에는 항상 전기를 쓰기 위한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 그리고 그 전기 발전을 위한 엔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엔진 기업들이 평소에 이 선박의 엔진을 납품을 하다가 다른 영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동시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육상용 발전을 위한 발전 엔진을 납품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엔진들이 주로 신흥국에 많이 납품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자체적으로 좀 촘촘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요가 갑자기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제 이런 선박용 엔진 회사에 생기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엔진을 위한 회사들이 조선소라고 하는 그 산업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배에 일단 납품할 발전 엔진을 많이 납품을 하고 나서도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쪽으로 발주가 넘어가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은 요즘에 생각보다 선박에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와서 사가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부르는 가격대가 빅테크들이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진 기업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선박에 들어갈 엔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까지 납품을 하지는 않겠지만 선박에 들어갈 엔진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나머지를 납품을 할 때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저희가 이익률이 높은 납품처를 조금 찾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에 대한 부분도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성장 동력을 찾는 사업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은 하는데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박용 발전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대를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키우는데 거기에서 가격까지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 현재는 어느 쪽을 더 높게 평가하시나요? 저희는 이 조선 산업에서의 커버리지가 넓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 점수를 높게 주는 편입니다. 조선은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영역도 있고 깊은 바다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내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해양 방산 부문도 있고,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하는 핵심 기자재 영역까지 한 4군데의 영역이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D현대중공업은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룹 내에 하나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사가 있긴 하지만 내재적으로 지금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엔진의 라이센스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방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영역에 대한 조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조선에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모두 반응할 수 있는 회사를 주식으로 들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볼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HD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중공업의 과거 한 25년 정도의 그 영업 수익성과 그리고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언제 높게 받았었는지를 보면 2010년대 초중반 정도의 몇 년 정도가 그 회사가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였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때 당시만 밸류에이션이 세계사 중에서 1등의 위치에 있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조금 짧았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조선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 회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부각이 될 때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도 좋았고 회사 자체의 수익성도 그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드러냈었던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 26년 이후에 3사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희는 가능성은 조금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저희가 해양방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방산 사업이 지금 수출로 풀리게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 가능성이 가장 낮은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다른 업체들보다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했었는데 해양 플랜트 시장이 한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나마 저희가 안 좋게 볼 수 있는 외부 변수 중에 하나는 100% 해지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적인 강세인 부분을 조금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해서 해지 환율이 조금 낮다라는 측면은 앞으로도 할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대신 해양 플랜트가 조금 부각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사이즈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오션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저희가 쳐다볼 수 있을 만한 룸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다른 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고점 대비해서는 한 7, 80%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는 놓이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갭을 아주 더 키울 수 있는 국면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조선업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톤수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한 50% 정도의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이내로는 본인들의 점유율을 한 60%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달성이 될지 어떨지는 좀 모르는 상태이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의 그 크기를 그렇게 건조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아서 톤수 기준으로 한 20% 정도 수준의 지금 점유율을 앞으로도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저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흡수를 저희가 조금 그냥 관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중국의 조선 업체들과 조금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사업장을 키우는 쪽으로 한국 조선 업체들이 방향을 좀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이런 데서의 이제 조선업을 완전히 그린필드에서 조금 육성을 하면서 나중에는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선 국가를 조금 키워 올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들어간 해외 사업장에서의 생산품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고스펙의 선박을 원하지 않는 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금 현재 독주 체제를 그래도 조금 5년 이내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 조선 사업장의 레이아웃으로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그 제품으로 승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선박 시장 내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선박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지분 투자 등등을 당연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그 그리스에서 열리는 포세도니아에 가서 2025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그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추진 선박에 대한 이 개념 설계들을 좀 널리 알리면서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선박 세일즈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느 쪽으로 선택지를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뉴판을 계속 다 들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조선 업체들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최고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택받는 스펙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틀을 워낙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변화의 국면에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ETF와 개별주 중 어떤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언제 좋고 언제 조금 나쁘고 이랬는지 보면 그 해당 업체가 가장 잘하는 사업이 좋을 때 그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가장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ETF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제 매니저 분이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 영역에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이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떠한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7년 호황일 때는 저희가 조선만 담은 ETF가 아예 없었고 중공업 ETF라고 해서 ETF 안에 그 조선의 성격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많이 혼용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선 섹터에 대한 투자를 ETF로 하기 좀 더 용이한 상황이 되었고 여러 운용사에서 저희가 지금 이 ETF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ETF 투자를 저희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조선주에 투자한다면 가장 먼저 주목할 종목은 무엇인가요? 조선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을 영위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업체에 접근하시는 게 저희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하시던 리딩 컴퍼니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그 많은 매출액과 그 많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건 분명히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산업에서의 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딩 컴퍼니에 대한 투자가 낫다라고 한다면 사업회사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중간지주 회사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해드립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선박의 교체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형성되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시간이 꽤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100%다 선박이 바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40% 정도의 그 대체연료 추진 선박이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교체 수요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0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이클이 꺼지는 시그널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급 과잉의 신호가 오게 되면 사이클이 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수요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수주가 좀 끊길 수 있을 텐데요. 굳이 대체연료 추진 선박으로 선박을 고쳐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사이클도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한 큰 기술 변혁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지금 기준으로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투자자와 데일리경제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조선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저희가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한 1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저희 다른 섹터가 오르는 거에 대한 뭐 포모나 아니면은 이 실제로 회사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섹터가 지금 사이클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혼돈스러우셨을 텐데요. 업황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와 업황의 디커플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어떻게 판단할까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